단독단행만 성공해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마방 취재입니다. 이제 쓰려고 토요일날 방송에 말씀드렸죠. 사실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잖아. 나 방송 음성 정보에서만 취재라는 얘기 안 하면 되잖아.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 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경주입니다. 한마 라이징 퓨처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축이다. 뭐 금태풍이 많이 좋아졌네요. 500장 수가 있습니다. 4번 놓고 9번 10번. 라이징 퓨처 변동선도 2위는 9번마 금태풍. 경주거리 1200m 제7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네, 저그러면 7경주입니다. 원마 호드가랑 상태 좋아요. 홍막감이고요. 설마 서구즈의 상태가 의외로 좋네요.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5번을 놓고 8번과 4등급 10번. 경주였던 제7경주 5번 후리바람.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시작합니다. 저그러면 11경주입니다. 1번마 베어킨 트로피. 부담량 52kg의 1번 게이트. 문상이라는 등자를 얹었기 때문에 6번마 스트롱로드는 마피 상태는 부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번 놓고 3번, 6번. 스트롱로드 1번마 베어킨 트로피. 일요일 경마죠. 이 속담들을 보면 이 깊은 뜻들이 상당히 파고들면 이 깊은 뜻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면은 우리는 나만 그런가? 영화 뽕이 생각이 나요. 항상. 그래서 항상 야릇한 그게 생각이 나죠.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 뽕밭이라는 게 예전에는 거의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상당히 많이 재배했던, 그리고 뽕나무를 하나씩 심는 것도 권장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도 이거 뭐 알아본 거니까. 근데 뽕나무가 가지가 상당히 얕다고 해요.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좀 얕게 만들다 보니까 뽕나무에 수고가 많고 뽕잎을 많이 따야 되니까 모든 인력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뽕밭에 가서 뽕나무를 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뽕나무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가지치기에서. 근데 거기에 딱 이렇게 누우면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촘촘하다는 거죠, 나무가. 그래서 님도 보고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고, 워낙에 남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든 남자든 간에 썸도 많이 타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게 님도 보고 뽕도 따고라는 속담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쓰는 뭐 속담이긴 하지만 내면을 파고들면 이렇게 다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재밌는 거고, 뭐 흥청망청도 마찬가지죠. 뭐 돈은 흥청망청 쓴다. 뭐 이런 속담들도 사실 연산군에 대한 이게 속담의 어원이 있죠. 잘 모르시나 이거? 되게 이거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연산군이 폭군이었잖아요. 맨날 기생들 불러다가 궁궐에서 놀고 처 자빠지고 술 처먹고 했다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흥청망청은 뭐냐면 흥겹다 할 때 흥자고요. 청자는 예전에 기생이나 과부들은 청색 치마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청자를 썼는데, 그래서 흥청. 놀고 즐기는 거에 기생들과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망했다라는 얘기가 흥청망청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재밌죠. 이거 말고도 뭐 속담들은 상당히 재밌는 거 많이 있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제가 이 방송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주마들에 대해서 이름만 딱 얘기를 하면, 그 말 어떠한 말이었었어. 뭐 이런 말이었구나. 지난번에 어땠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말 이름을 잘 기억 안 하시잖아요. 나 지난주에 대건이가 얘기했던 1번, 6번이 들어가고 30배 먹었어. 그 1번, 6번이 뭔데요? 기억 안 나잖아요. 물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그 다음 경주에 나오면, 그 다음 뭐 한 달 후에 그 말편이 나오면, 맞아, 내가 저 말편 가지고 한구라 했었는데, 이런 거는 기억하실지 몰라도, 자꾸 말 이름을 기억하시는 습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자꾸 역사를 파고들다 보면 자꾸 그 마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뭐 그 마필에 대한 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경마장 올 거고 우리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이번에 출전한다고 그럼 보러 가야지. 뭐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여가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잖아요. 뭐 주구장창 경마장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마가 더 재밌어지고 아니면 경마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뭐 쓰다듬는 얘기하지만 모든 일, 어떤 일이든 간에 조금 더 내면을 파고들면 자신감이라든가 그 즐기는 요소가 배가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을 하시고 좀 더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광고 영상 나왔으니까 다들 잘 보셨을 거예요. 잘했습니다. 일요일날 제가 고개 좀 빳빳이 세워 들어도 뭐 첫 번째 승부처가 좀 틀려갖고 좀 아쉬웠는데 뭐 일반 경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승부처까지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나름대로 속이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뭐 시원하게 이기지는 못했다라는 게 시원하게 이기지는 못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뭐 그거야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실 일이고요. 과연 뭐 제가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잘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근사치에 다가오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제 방송도 그 근사치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찍어대고 있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농협회장 중앙회장배? 예. 이거 특별경주도 아니고 대상경주도 아니고 애매해요. 상금 6,700만 원이어서. 어찌됐든 간에 상당히 재밌는 마필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경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출발해 볼까요? 일요일 경마. 승부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인 팬트시고 가장 중요한 순서니까.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1경주, 4, 6, 8, 11. 4, 6, 8, 11. 이렇게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1경주와 4경주. 승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2,3마들의 경주죠. 아니, 뭐 말이 좀 뭐 없어. 강축이 있죠. 이번 미드맵이. 이거 하나 놓고 뭐 이제 뭘 때려 먹어야 되는데, 미드맵잇은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뭐 별로 안 좋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비하인드니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8월 20일날 데뷔전 때는 별로 안 타고 했는데, 보폭 자체가 막 틀리면서 막, 남들 한 발 뛸 때 두 발 뛰면서 막 지랄 연병을 하고 쉽게 왔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날 당연히 뭐, 인기가 끌 수밖에 없었겠죠. 인기 1위만 필요했었고요. 발주는 역시나 빠르지 않아요. 이렇게 뭐 아주 빠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나름 순발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날 경주가 큐피드 레이드라는 마필이 보통 이제 순발력이 빠르다라는 평가를 받는 마필이 뭐 13초, 뭐 4, 5, 이 정도가 빨라요. 이날 경주에서 큐피드 레이드가 12초 9를 끌었습니다. 상당하게 빨리 나간 거죠. 발주기 되게 빨랐고, 스피드 상당히 빨랐고요. 경주를 상당히 빠르게 이끄니까, 미드맵잇이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올라오는 걸음은 좋았었지만 3착으로 경주가 마무리되면서 미드맵잇이 압도적인 인기도 팔리다 보니까는 이 경주가 배당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큐피드 레이드도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경주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이번 경주는 뭐 그렇게 압도적인 뭐 순발력이 있는 마필? 뭐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뭐 일본어 주링허우 정도가 빠르긴 하지만 충분히 강가상각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이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미드맵잇이 이번만큼은 뭐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 미드맵잇 다시 한번 충박감을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주링허우가 데뷔전 때 모습이 나쁘지 않았어요. 황금도 기수 외곽 게이트였었죠. 밀고 나오니까 순발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선행을 실패하고 이제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쪽 게이트잖아요. 단독 선행의 기회를 맞이한 만큼 다시 한번 버티기 노력할 만한 편성이 아니냐. 실전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좀 무리한 전개, 단독 선행이라는 플러스의 메리트. 자, 이번 경주에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황순도 기수. 이번 주링허우는 당연히 관심권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우승 디자인은 뭐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상당히 발이 빠른 마필이긴 하지만 경주 능력이 잘 안 나오죠. 뭐 기습적으로 선행을 가봤지만 무기력했던 모습이고요. 지난 8월 27일 경주에서 선두권에 가담을 했지만 패출혈이 나면서 경주를 아예 그르쳤습니다. 이렇게 좀 패출혈이 나는 마필들은 아직까지는 호흡 쪽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기가 소화를 못하는 참 사람도 그렇지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복 학습이 되면서 숨을 참았다 뛰고 한 번에 또 터뜨리고 이러한 것들은 학습으로 말들이 배우는 거죠. 그래서 경주마들이 뭐 주구장창 1000m 뛸 때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면 뭐 거의 병신대죠. 그렇잖아요. 페이스 오버가 돼버리니까. 그래도 패출혈도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다듬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3번 금투사는 보폭은 좀 있더라고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애가 겁이 많아. 그러니까 말이 좀 이렇게 넘어가 버린다든가 자기보다 좀 더 뛰어버리면 고개를 바로 들어버리더라고요.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가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뭐 주링호가 원체 빨라서 뭐 금투사가 선행을 나갈 수 있나? 못 나갈 것 같아서 한두 번은 좀 지켜보고 싶고요. 라운에이스는 좋았어요. 주행검사 모습만을 보면은 순간 스피드 상당히 좋고 직선에서도 나름 여유 있는 모습. 제어만 하는데도 마필이 더 나가더라고요. 충분히 데뷔전을 하더라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톡톡 대장은 아니고 8번도 아니고. 그만 임금님표 2000. 내가 이마필에 대한 얘기를 이 주행검사 받기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야, 말 이름 되게 신기한 거 하나 들어왔어. 임금님표 2000이라는 말이 들어왔어. 그래서 개소리 하지 마. 무슨 말 이름 누가 그렇게 적겠어. 제가 막 승질을 냈던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말 이름을 이렇게 졌더라고. 전 사실 몰랐습니다. 2000에 이 임금님표 쌀이 있다며요. 여러분도 아셨습니까? 2000에 쌀이 유명한데 이게 임금님표랍니다. 자, 이게 2000시청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어쨌든 간에 2000시청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지역에 대한 알림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진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무슨 상표도 아니고 말이야. 말이. 좀 멋있는 이름 지어갖고, 2000에, 뭐 2000 에이스. 뭐 이런 거 좋지 않나? 2000 로얄. 좀 유치한가? 2000의 땜통. 뭐 이런 거, 좀 색다른 걸 짓는 게 낫지 않았나? 임금리표 2000은 너무 상표 같잖아, 이거. 상표도 또 맞기도 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말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을 보면, 자, 임금님표 2000이라는 마필이 8월 12일날 경주 주행검사를 합격을 합니다. 뭐, 길게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채찍 한 대에 반응한 것도 나쁘진 않았었고. 9월 2일날 임경기에서 연습 주행을 했죠. 발표하는 마필이 많지 않았는데. 탄력을 보이지만 기록 자체는 크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뛰긴 하겠다, 사이즈는 되겠다 했는데 뭐 아주 좋다 뭐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뭐 심승태 조교사 오늘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임금님표 2000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마상신화는 지난 데뷔전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면 외곽이었는데 지구력이 좀 딸려요. 딸리니까 좀 안쪽으로 기대는 맛이 있어서 아직은 좀 경주를 한두 번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험 베스트10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 이번은 미드맵이 놓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번만을 놓고 하는데 1번, 6번, 9번 2번 놓고 1번, 6번, 9번 3마리 안에서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다 팔려. 뭐 체크해 놓을 필요도 없고 다 팔립니다. 그래서 2번을 놓고 1번, 6번, 9번 중에서 주력박관 한 방 때리고 나머지 2마리를 방어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게이트 여건이 좋으니까 뭐 주링호우 놓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번 라운에이스도 탄력은 좋았다. 의외로 고마 임금님표 2000이 나중에 바람이 불 텐데 솔직히 이게 별로인 것 같아 내 느낌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봐온 과정으로만 본다면 현장에 가면 또 말이지 뭐 머리에 이쁜 핀 꽂고 나 미쳤어요라고 한다면 또 모를까. 개그야. 개그를 하면 좀 웃어주고 말이야 사람들이. 응? 혼자 얼마나 무한하겠어. 이 방에서 나 혼자 있는데 맨날 혼자 떠들어 1시간 동안. 혼자 개그 치고 혼자 웃어. 어떤 때 미친놈 같아 내가 진짜. 자, 이경주입니다. 쌀뜨감 얘기고요. 12마리 앞에도 추천했는데 일단 똥말 경주예요. 예, 부진형 마필드. 현 등급에서 얼마나 더 뛸까라는 걸 한 번 더 고민해보게 되는 부진형 마필드입니다. 안쪽부터 보면 트러스치면 변화 없고, 이번만 영웅건마는 지난번에 인기 1위만 팔렸어요. 역시나 편성이 약했었죠. 강대선 골디어스. 워낙에 편성이 약체팀이었었는데, 올라오긴 해요. 네, 올라오긴 하는데, 뭐 아주 좋았다? 뭐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었고. 페로비치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편성은 잘 만났네요. 3호 스타골드는 글쎄요. 순발력은 있는 것에 비해서 지구력이 없죠. 마필은 좀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마필이 무서워. 똥말 경주에 나와갖고 막, 못 올라와 버리면, 이게 막 버텨버리니까, 이벤이 나온 다음에 3번 쪽에서, 반신반의. 예. 4번 동진퍼치도 마찬가지죠. 이 장기 유양을 합니다. 4월달 경주 이후에 너무 실전에서 안 뛰죠. 실전에서 바닥만 있는데, 큰 질병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필이 좀 안 뛰니까, 마방에서는 뭐 극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휴양을 한 거죠. 휴양을 하면서 마필이 좋아졌는지, 8월 26일날 재주행 검사를 보니까, 의외로 끈끈하더라고요, 말이. 예전에 그 주행 받았던 그때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다르게, 제가 비교하면서 좀 봤는데, 더 나아진 모습을 보이는데, 다리 쪽이 좀 약하다고 해요. 송재철 기수도 57kg인데,
송유철 기자가 조기를 해보니까 다리가 좀 약해서 실전에서 어떨지.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습보를 놔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었나 봐요. 근데 뭐 편성이 약하니까 뭐 안 될 것도 없죠. 이 가속특급은 타는 기수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필 나쁘지 않다, 조개 때. 하지만 실전에서는 안 뛰죠. 자, 지난번 경고 때는 김혜성 기수가 나름대로는 선입권에 밀고 나오려고 했는데 붙지를 못했었고요. 이날 경주에 김혜성 기수는 이 가속특급에 기승을 하면서 어깨 부상을 당하고 이 후반부 경주에 전혀 기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뛴 것도 사실이지만 김혜성 기수도 뭐 정상적인 출전을 했나? 이렇게까지 의심을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바닥권의 성적이라서 큰 메리트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6번 고스트는 뭐 머리인 것 같고요. 최근 뭐 지난번에 페르난도 이름이 페르난도 맞나? 외국 기수고 뭐 기수들한테 뭐 투표를 해갖고 그냥 무작위로 막 타게 해갖고 점수 줬던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고 싶어서 탔던 말들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거를 보였고요. 편성을 잘 만났기 때문에 고스트도 올라가야지 뭐 솔직히. 전도연 기수 오래간만에 주로에 돌아와서 한 달 정도 했는데 잘 타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연 기수. 또다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고 잘 타였으면 좋겠습니다. 6번 고스트 충막감이고요. 7번 카운트다운은 올라오는 것 같으면 패주이고도 그 정도 걸음이라 한다면 쉽지 않고 8번 섀도우머니도 뭔가 나아질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요. 9번 샤크킹 이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기존에 뛰었던 마피들의 그 걸음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이제 능력이 안 나온 이러한 신마들에게 점수를 더 주고 싶은 게 사실인데 주행감사 모습이 너무 안 좋아. 이게 2014년도에 마방에 도입이 된 마필이에요. 박천서 마방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 나이가 4살입니다. 그리고 박천서 마방에 도입이 되고 나서 거세를 했어요. 주행감사도 안 보고. 각종 질병을 앓았고 2016년 8월 달에 마방을 배우준 마방으로 이적을 합니다. 내리 한 1년 반을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처먹었고 4살이고. 그래서 주행검사를 다시 한번 봤는데 10월 14일 날 모르겠습니다. 스피드는 꾸준하게 나와요. 뭐 채찍을 동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크게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4살짜리 마필이고 데뷔가 늦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슨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쉴 일은 없죠 사실. 만약에 이 마필이 주행검사에서 정말 4살인데도 불구하고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였다면 저 역시 뭐 과감하게 1년 동안 놀고 먹었는데 씨야 상금 언제 벌겠어요. 돈 벌 수 있을 기회 벌어야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그거 아닌 것 같아. 뭐 1년 반 동안 놀면서 마피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뛰는 걸 한번 지켜보고 싶고요. 10번, 11번도 아니고 10번 상하벌 강자 이게 골때리 말이죠.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을 하고 뭔가 더 보여줄 게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이 상하벌 강자도 지난번에 사연이 있죠. 이 낙마를 했습니다. 다른 마필이 이날 경주에서. 그래서 낙마 마필이 4코너에서 상하벌 강자를 외곽으로 심하게 밀어내죠. 그래서 상하벌 강자가 말을 제대로 추진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에서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상하벌 강자가 좀 더 손쉽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난 8월 28일 경주에 10월 15일까지의 텀이 있는데 이 상하벌 강자가 인기가 실릴 때의 모습을 보면 선두권도 가담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상하벌 강자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더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6번 고스트를 놓고 하는데 제가 상하벌 강자는 단 한 번도 추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경주 추천해 보겠습니다. 10번 상하벌 강자는 원툴 막건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뭐 2번은 영웅건마, 뭐 3번 동진펀치, 뭐 샤크킹, 뭐 이런 어필들, 아니면 3번 스타골든, 뭐 배당에 다들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고스트를 놓고도 바닥 배당이 뭐 10배야. 솔직히 떨어지면 5배, 7배 나오겠지. 배당이 높으니까 소액으로 한번 6번을 놓고 분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12번 막건 좀 말씀을 드리고요. 6번 놓고 2번, 3번, 4번. 뭐 9번까지. 현장에서 좀 더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3경주입니다. 경주골이 1000m고요.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는데 일단 뭐 축은 있죠. 이번 큐피트 레이드. 제가 1경주에 설명을 드렸던 믿음의 빛이 왜 고전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상지를 펼쳐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12.9가 나왔죠. 발주가 상당히 빠르던 마필입니다. 이제 게이트까지 유리해요. 이번 게이트. 경주골가 1000m. 뭐 결정력 있는 마필이 없죠. 뭐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 뭐 추임력이 아주 좋다 이런 마필 없죠. 8번마 두만강은 그 와중에 휴양을 갔다 왔고요.
수술까지 또 하고 나왔기 때문에 골판제거 수술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절한 건데 칩을 제거했다고 하긴 하는데 과연 이 마필도 데뷔한 이후에 띄워줄 거야 했지만 솔직히 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었었죠. 근데 휴양까지 했기 때문에 뭐 인기가 실리고 많이 팔리는 마필이긴 하지만 저는 과연 그렇게 메리트가 있을까? 솔직히 의심은 되고요. 이용화 큐피드 레이드를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차권에서 때려 먹어야 되는데 애매해요, 사실. 경주마대 능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3번 서울키는 문세영으로 바뀐 것 빼고는 마필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계속 바닥권이죠. 이게 뛸말이라고 상혁이랑 재철이가 막 3차 하고 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편성은 잘 만났고 또 문세영이 태웠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때려볼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영이 태울 기회는 많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은 있고. 3번 스피드 열라가 선유권의 무리한 가담, 지난번에 외곽을 돌면서 무리한 전개를 했었지만은 경주거리 1000m에서는 저는 유승환이라는 주전 기수가 계승했다면 견년이 있다고 봅니다. 아예 버릴만한 마필이 아니고요. 편성도 적당하고요. 갈꽃비도 모래를 안 맞으면 띄워주는 마필인데 장추열 기수가 무섭고. 네, 공모 탄성연발은 별로 안 무서워요. 황종호 기수니까. 올라오다 말 거고요. 실문 마리는 외곽이라고 하더라도 이역 기수를 만나보면 매번 마리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쁘지 않은데 성적이 바닥이야. 이런 마필들은 조심해야 되죠. 뭔가 타면서 페이스가 꼬였다든가 그리고 걸음이 안 나왔다든가 실전에서. 근데 편성의 약체팀이기 때문에 모처럼만 해 도전은 가능해 보이고 다 관심이 됩니다. 이번 상경주는요. 이번 큐피드 레이드를 놓고 하는데 뭐 세영이가 얼마나 팔리든 뭐 두만강 기원이가 얼마나 팔리든 신경 쓰지 않고 4번, 6번, 11번 이 세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자, 2번을 놓고 4번, 6번, 11번 뭐 그렇다고 해서 3번 서울키라든가 설마 두만강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두 마필들이 최근에 보여준 걸음이라고 한다면 능력 자체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호조권을 맞이한 상금에 목말라 있는 다른 마필들에게 점수를 좀 더 줘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현장에서 좀 더 압축해 볼 수 있는 마번. 그리고 현장에서 설마 두만강이라든가 3번 서울퀸이 워낙에 좋은 컨디션 나와 있고 오지가 높다고 한다면 뭐 마번은 좀 바꿀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둬보시고요. 일단 이 방송에서는 이영화 큐피드 레이드를 놓고 4번, 6번, 11번 세 마리 말씀드리고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인 4경주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m 12번 LPD 출전했어요. 늘 푸른 코코. 제가 이 마필을 인기 1위로 팔릴 때 지난 10월 9일 경주였었죠. 제가 이걸 빼고 승부하겠다고 삽짓거리를 해갖고 코차에 박빙의 승부가 나는데 아주 짜증이 나서 돌아버린 줄 알았습니다. 용두산의 베스트키 저희 원틀 막권이었었지요. 늘 푸른 코코가 코차로 선행을 나가서 버텨버리는 바람에 난 이긴 줄 알았어. 그래서 통과하고 나서 하만식 기수가 땄기 때문에 외곽에서 이겼구나. 못 이겼어. 뭐 저렇게 걸어가는 말을 못 이겨. 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일본만 늘 푸른 코코를 굉장히 졸로 보고 개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뛰는 거 보셨으면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해하실 거예요. 자, 조건은 더 좋죠. 1번 게이트 2점에 지난번에 1300, 이번에 1200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또 하겠습니다. 1번을 놓고 할 생각 없습니다. 1번은 뒤로 돌리든가 버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지난번 경주 때 코차의 승부가 났으니까 제가 진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저는 늘 푸른 코코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했다고 봅니다. 늘 푸른 코코는 큰 능력마도 아니고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나는 때려 죽어도 1번 늘 푸른 코코를 놓고 이번 경기 승부해야겠어. 그럼 제 거 듣지 마세요. 제 거 음성정보, 제 거 문자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1번만 늘 푸른 코코가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자,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자신감에서 이 경주를 승부용주로 삼았을까. 늘 푸른 코코가 강축이 아니라는데 1번만 늘 푸른 코코 제외하고 공략해 보실 분들만 제 거 들으십시오. 괜히 늘 푸른 코코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들었다가 내 음성 듣고 못 맞추고 내 욕하지 말라고. 저는 늘 푸른 코코라는 마필은 능력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나 오늘 은규 형도 만났는데 은규 형이 방송 보면 안 되겠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4경주 반드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4경주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경주가 1300m 열동원의 앞에 이제 출전했고요. 말들이 다 지랄이야. 다 하나같이 똥말이야, 진짜. 와, 정말 돌아버리겠어, 이런 경주 보면. 편성은 기가 막힙니다. 뭐 터질래, 뭐 그냥 터졌어. 라고 얘기해도 관이 아닐 정도인데. 가장 이번 오경주에 관심있게 보고 싶은 마피는 바로 이 사마 착한 금화예요. 제가 최원준 기수를 추천을 다 할 때가 있네요. 사실 이 착한 금화라는 마필이 이 8월 20일 경주 때부터 변했습니다. 이게 굳이 선행을 추가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직선에서 은근히 끈끈이 올라와요. 괜찮아졌나? 그러더니 9월 10일 경주에 깜짝 3차를 갖다 댑니다. 물론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올라왔다는 거 따라가서 거기에 좀 주안점을 줬었죠. 그리고 10월 8일 경주입니다. 나도 오늘 최원준 기수를 만나봤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주의 전개였었죠. 보통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추구할 수 있었던 마필이고요. 시종일관 제어하죠. 발주하고 나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경주를 펼치고도 막한 발을 보여줘요. 자, 착한 금화는 최원준 기수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가뜩이나 상금 부족에 허덕이는 최원준 기수가 착한 금화라는 마필에 대해서 지금 최근 3번의 경주에도 보여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들이대볼 만하다. 저는 4번마 착한 금화를 놓고 배팅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착한 금화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1번 세명라이트는 최근 2번의 경주는 졸전이긴 하지만 꾸역꾸역 올라오는 스타일이에요. 버리지 마시고요. 3번 이글삭스 기가 막히게 탔죠. 이현정 기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탄 건데 뭐 못 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 잘 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글삭스 워낙에 기복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김동수 기수 만나봤더니 뭐 마필에서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6번 송한강자도 페로비치 기수로 교체가 됐어요. 의상혁 기수, 뭐 김혜성 기수, 유승환 기수. 자, 이 3명의 기수가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송한강자는 악벽이 있다. 내 측을 돌아 나올 때 상코너 이후 직선에서 계속 안쪽으로 기댄다. 그러니까 이거 빼다 보니까 1, 4번은 거죠. 자, 과연 능력 있는 페로비치 기수가 부담 중량이 무거운데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멋지게 개성을 해서 우승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입상을 할 것인지. 뭐 페로비치가 무서운 거지 말은 무섭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낙 기대는 말이니까 미라클 투는 안 되고 선행이나 가야 되는데 뭐 선행이나 가겠어요. 착한 것만 때문에 선행 가면 할 말 없고 착한 것만 최원준 기수가 난 선행 갈 것 같은데 베레스tom은 나아졌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고요. 그 뭐 나트랑도 마필의 상태는 좋다고 하는데 과연 1300m를 1분 24초 7에 끄는 마필이 이 승급전에 기록이 얼마나 나올까요? 좀 불안합니다. 나트랑이 최근 못 뛴 건 아니지만 편성의 약체들 팀에 했었기 때문에 15번 워너게인도 편성의 약체 팀에서 우승을 하고 승급전인데 의미 없고요. 지우시면 될 것 같고 자, 실버 듀얼 폭풍이 신기한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은 매번 문세영 기수조차도 해결을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 51조에 있었던 마필인데 늦추입을 하죠. 중간에 잘 안 붙고 직선에서 늦추입을 하다 보니까는 올라오다 말고 매번 올라오다 마니까는 눈에는 보이니까 다음 경주에 노려봐야지 다음 경주에 노려봐야지 매번 못 들어와. 근데 우리 효리 만나갖고 마필이 더 뛰어. 아니 물론 편성을 잘 이용한 것도 있지만 안효리 기수와 정말 입마호흡이 너무 잘 맞는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도 늦추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이 나쁘지 않았어요. 어차피 편성은 늦추입해서 통할 편성 아니겠습니까? 무시 못하겠고. 신모 야오자이언트가 지난번에 1000m 경주 선입권에 가담을 했다가 거리가 무뎌졌죠. 저는 이 마필은 딱 1200m가 적정이다라고 봅니다. 1300은 안 된다. 확정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뭐 편성을 보면 안 될 것도 없죠. 선입권에 가담도 되는 마필이니까. 하지만 이 마필은 1200이 한계가 아닐까. 호흡이 안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신모 야오자이언트는 뭐 인기만을 팔린다 하더라도 솔직히 배팅하고 싶은 경주는 아닙니다. 이면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번 오경주는 4번 착한 금화를 한번 중심권에 세워놓고 뭐 1번은 세명라이트, 3번은 이글삭스, 6번은 송한강자, 그리고 뭐 실버, 부엘폭풍 이 4번을 놓고 1번, 3번, 6번, 7번 이거 꼭 체크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4번은 착한 금화가 만약에 이번 경주에 입상을 실패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마필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기쁨을 남겨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번에 뭐 또 안 되면은 타면 더 안 팔릴 거 아니야. 한구라지 뭐. 우리 이런 것도 다 얘기해줘. 사모만 착한 것만 안 들어왔다고 한대건이 저 개새끼, 저 쌍놈의 새끼 욕하지 말라고. 난 내가 노리는 거 얘기해 준 거야. 이런 건 누가 쉽게 얘기해주나. 그냥 얼렁뚱하고 넘어가면 되지.
자, 6경주입니다. 한덕원의 두 번째 승부처. 12마리 앞에서 추천했죠. 우연히 들어갔다고 봐요. 인기권의 아필드. IM스타는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고요. 마방이족도 있어요. 박재호 마방에서 박흥진 마방을 이적을 했는데, 과연 이 IM스타가 어떠한 아필드인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고 현장에서. 내 장사하는 경주라니까. 내 승부경주야. 메인 승부처. 3번마 성불호름 버리지 않겠습니다. 3번마 과속돌평 안 버릴 거고요. 5번마 천지성군도 안 버릴 겁니다. 8번 PK 캡틴도 안 버리고. 9번은 버릴 거예요. 10번도 버리고. 11번마 초원광타 버릴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11번마 퀄리티 비체도 배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일날 현장에서 11번마 초원광타가 인기 1위만으로 팔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초원광타에 대한 페러비치나 말도 좋대요. 말도 컨디션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마피를 놓고 총마를 선정을 해놓고 승부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제가 몇 마리 이렇게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 안에서 끝이 날 수도 있고 저는 이변의 마필이 한 마리가 정말 똥물 튀기면서 사람 병신 만들 수도 있겠지만 한덕원이가 집중해 보니까 결론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의 불안 요소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변이 나올 수도 있고 배당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배당을 잡아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금빛 소나타는 점핑 출전이에요. 이거 원래 국산 5등급 마필이죠.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안 되죠. 예. 한덕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육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약을 잘 파나? 내 승부경주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내 승부경주를 보면 이렇게 듣고 싶어? 그래야 제가 잘 파는 건데. 나는 일반 경주는 10분씩 풀어주는데 내 승부경주는 2분도 안 해. 병신 아닌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승부경주는 한 10분 떠들고 막 약을 팔아갖고 내 거 듣게 해야 되는데 일반 경주를 더 잘 풀어줘. 왜 그러는지 이 또라이 같은 한덕원이가 이 한덕원의 충정어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잘난 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서 혹시라도 잘못 전달될까봐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 많은 남자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내가 그래서 인기가 없나 봐. 자, 7경주입니다. 12마리 아필드에 출전했고요. 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 8번 청담불패, 10번 마중물. 대가리는 마중물. 청담불패는 반신반의. 문생기수가 얘기한 거예요. 50대 50. 괜찮게 뛰었죠. 솔직히 말해서. 라이징 퓨처라는 마필이 지난주에 나와서 우승했나요? 라이징 퓨처가 조시가 났었는데, 이번에 마신을 쳤는데, 결국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청담불패가 데뷔전에서 뛸 때의 모습도 그랬지만, 한 번 뛰고 이제 한 번 못 뛰었죠. 8월 27일 경주에서. 모래를 맞으니까 안 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실은 문세영이 있으면 알 것이고. 안 물어봤어. 9월 24일 날. 선입권 전개도 어렵지 않았었고요. 탄력은 나오지만 크게 여유는 없는. 아주 좋았다!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얼마나 뛸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구마 최고 잘 나가면 왜 팔리는 거야? 선입권을 가다가 버텼다고? 버려. 빨리 엑스표. 최고 잘 나가. 다 찍어. 이런 표현 얼마 안 되는데? 지우세요. 10번 카원은 매번 그런 마필이죠. 맨날 뛰었다, 안 뛰었다. 근데 이게 어떻게 5천만원짜리 또 나오지? 이거 2억짜리 말인데? 우리 책이 잘못 나온 거야? 원래 2억짜리 아닌가? 예전에 2억짜리 맨날 그랬던 것 같은데? 악벽이 좀 심하죠. 끌리면 잘 안 되고, 직선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안쪽으로 좀 척 기대면서 중간에 직선에서 이렇게 뛰죠. 유성한 기수가 잘 제어할 수 있을까? 또 공백기도 있는데, 출전 기간이 길었는데.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죠. 실험 마중물. 대가리야,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왜 박어른이겠어. 기수 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좀 더 돋보이는 거고. 마중물을 김철호 기수가 잘 탔어요, 사실. 2승을 달리기도 했었고. 데뷔한 이후에 하만식 기수 이어지는 김철호 기수가 4번의 경주에서 못한 건 아니었었죠. 한번 분위기 세신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박어른 기수가 7주의 대표기도 하고. 거의 주전 아닙니까? 상금에 목말라 있으니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박어른 기수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철호 기수가 못했다는 것보다. 시몬 마중물은 총각감이고요. 시몬 서클대 외건주는 올라오다 말은 말이니까. 잊읍시다, 이런 말은. 이런 말은 좀 잊었으면 좋겠고. 사마 구투유는 제가 제대로 당했죠. 땡땡 끝나던데?
와, 이것 빼고 내가 승부했잖아. 투데이 위너의 뉴시타드. 와, 나 진짜 쓰레기 됐네. 아휴, 짜증나, 씨. 어쨌든 간에. 구투요. 그 정도 뛰지 않겠습니까? 전개가 좋으니까. 3번 장산천하. 이게 휴양을 했습니다. 이게 마방을 이적도 했고, 휴양을 했고, 두 번의 주행과 재검을 봤는데, 한 번은 발주 기립을 했고요. 그래서 주행 불량으로 불합격이고, 그 다음 주행은 합격인데, 발주기 안에서도 워낙에 이제 흥부를 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가락골은 분명히 좋은 말이에요. 장산천하 마필이. 뛰는 걸음 자체를 보면, 이게 그 악병만 없어지면 뛸 것 같은데, 오늘 김동수 교수를 만나봤더니, 마필의 상태는 나쁘지 않은데, 그 악벽 때문에 좀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카튼 프로즈는 아니고. 그래서 이번 7경주는, 뭐, 8마 청남불타가 많이 팔리긴 하겠지만, 이 실버 마중물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고요. 실버를 놓고 뭐 4번, 8번, 뭐 아무래도 주력 막권이 되겠죠. 인기권의 마필들. 그리고 뭐 10번 막 카원, 그리고 뭐 3번 장선천하, 이런 마필들 좀 배당권에서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11하나 놓고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 11하나 놓고 배팅하는 경주입니다. 마중물. 이름 이쁘지 않나? 마중물. 좀 뭔 뜻인지 내가 찾아봤었는데 지금 까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까먹어. 대가가 나쁜 거야. 내가 IQ 높다고 얘기 잘 안 나, 내가? 나 IQ 되게 높은데. 132인가 그래요, 제가. 근데 지금은 내 IQ가 한 80 몇인 것 같아. 뒤돌아서 못 까먹어. 나이를 먹었나봐, 진짜. 자, 8경주입니다. 경주는 1200m나 3등급 경주고요. 10마리 아필들이 출전한 한 대건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눈에 빤히 보이죠? 솔직히. 근데 난 이걸 보고 참 웃긴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눈에 빤히 보이는 대로 안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그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잘 뛰는 뭐 바람 속으로든가 이런 마필들이 승급전인데, 순발력이 있고 힘이 좋아진 건데, 이 마필이 왜 못 뛰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면, 이 마필도 10번 게이트에서 과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디악 러브가 지난번에 못 뛴 이유도 아셔야 될 것 같고, 8번 마볼트 다시 한번 2차로 기술에서 정평주 기술로 바뀌었고, 고마 파워 앤 스피드도 공백기를 가지고 약간의 좀 출전기가 늘어지긴 했지만 왜 이제야 나온 건지 그런 내용들도 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맞춰 먹었던 마필을 또 한번 노려보려고 해요. 배당은 뭐 아예 높진 않을 것 같아요. 한 7배에서 한 8배? 적정한 배당이죠. 제가 치고 먹기엔 상당히 좋은 배당이고, 요경주로 한번 메인으로 한번 붙어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8경주 한 달에 세 번째 메인 승부처였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이라이트 경주라고 할 수 있나요? 네, 9경주. 대상경주 같지만 대상경주가 아닌 1등에도 6억 6,700만 원 주는 뭐 작은 돈은 아니죠, 사실. 1등급 경주인데. 말만 1등급 경주지 뭐 하위군의 마필도 잔뜩 나왔으니까. 고저스님은 1등급이고. 우선 고저스님 먼저 설명해 드릴까요? 말은 충분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문세현 기수. 지난주에 있었던 과천시장변의 매니브레이싱, 그 마필도 충분히 준비했다고 했는데 사찰했죠. 그냥 비하인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좀 문세현 기수를 만났습니다. 고요스님도 역시나 데뷔한 이후에 파죽의 연승 행진을 거듭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의 뛰는 습성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보다 좀 빠른 말이 있어. 개무시하죠. 무조건 까고 나가고 넘어가죠. 그렇게 탑니다, 또 말을. 물론 선행을 편하게 나간 경우도 있었지만 지난번 경주 때에도 이 마필은 선행을 편하게 나간 건 아니죠. 정말 무식하게 밀어서 선행을 나갔고요. 선행을 나가니까 안 잡혀 말이에요.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느낌? 뭐 제비뽑기에 운이 없다고 봐야죠. 뭐 고저스님이 1번 게이트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뭐 이건 금상첨화할 거고요. 하지만 8마리 출전하는데 8번째에 자리해왔다는 것은 불리한 여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성 캡틴도 빠르고 뭐, 5번마 광복 70도 빠르죠. 그리고 뭐, 1번마 선록도 느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틈에서 이걸 다 넘어가서 이제 선행을 가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도 있지만, 경주가 1200이에요. 문세영이가 뭐 짱구도 아니고, 뭐, 아데라선도 선행 못 나간 것처럼 그렇게 타겠습니까? 악착까지 넘어가려고 하겠지. 그래서 저는 8번마 고저스 드림은,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에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갈 것이고, 고저스 드림이 넘어가려고 악착같이 하면 이걸 비빌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왜? 다들 고저스 드림이 상대하기 때문에 고저스 드림을 보내놓고 차라리 따라가려고 하지. 이걸 갖다가 비벼갖고 내가 이기겠다? 그거는 병신이지. 생각이 없는 거지, 솔직히, 머릿속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별로 고저스 드림 충분감이고. 1번은 선녹과 4번만, 3번 샵 놓고 이 40조에서 동반 출전했어요. 두 마필 다 좋다고 봅니다.
이찬호 기수와 최근 두 번의 호흡을 맞췄던 선록은 좀 한계치가 다 나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이겨주니까 이게 또 기수가 바뀌니까 또 마필이 바뀌나 뭐 그런 생각 들었는데 다시 한번 유승환 기수, 주전 기수로 돌아왔고요. 마필의 특징을 워낙 잘 알고 있고 뭐 유승환 기수 컨디션 좋다고 하니까 대상경기 멋진 승부 펼쳐보길 바라겠고 이번에 황금천하는 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네, 꼴찌죠. 네, 이거 꼴찌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누워있지 않을까요? 네.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3번 샵노코도 타이밍 싸움이죠. 계속적으로 장거리 1900과 1800을 뛰었고 1700을 뛰었단 말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추위권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레이스가 상당히 빠르게 흘러갔을 때 얼마만큼 추위 타이밍을 잡느냐 그게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뭐 똑똑한 페로비치니까 잘 타겠죠. 3번 클리너킹과 6번 코리아 정상 33조에서 동반 출전하는 마필들 두 마필 다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코리아 정상은 좀 하위군의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공백기 이후에 걸음이 살아나는 걸 보면 이 샵노코와 같이 바닥 추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의 추임력이 샵노코와 함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마필이고요. 3번 클리너킹도 지난번에 승급전에 좀 무리를 했는데 이 선두권에 가담에서도 선노에게 좀 졌어요. 그런 거 본다면은 약간 좀 불안한 요소도 없지 않아 있죠. 클리너킹은 근데 아직 3세의 마필이고 뭐 코리아는 3세 다들 3세의 마필들 아직 어린 마필들이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요. 다 바뀌는 마필들이라서 다들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이 5번 광복 70의 문제죠 사실. 왜냐하면 광복 70의 이신영 조교사는 이번 경주의 작전은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고요. 그렇다면은 8번 고저스 드림이 선행을 가기 위해서 넘어가야 될 산이 수성 캐팅과 5번 광복 70인데 최범현 기수가 그걸 죽자고 덤벼들면 고저스 드림도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최범현 같은 여우 같은 기수가 이걸 죽자고 덤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전은 선행이지만 고저스 드림이 너무 무리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면 보내놓고 따라가는 게 맞고 또 광복 70이 선행을 가고 고저스 드림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옆선에서 모래를 안 맞는다고 한다면 고저스 드림이 무조건 선행을 안 가면 무너질 것이다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고저스 드림의 승부 의지라든가 기본적인 능력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만을 녹화하는데 1번만 선노, 3번만 샵노코, 3번 클리너 키코, 6번만 코리아 영상 이 네 마리 필들의 전력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자 일단은 이 8번을 놓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뛰어주는 3번 샵노코가 좀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8번, 3번 막건이 일단 주력 막건인데 현장에서 뭐 특별 경주기도 하고 주로의 여건 비 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주로의 여건도 따져보고 한번 결정해보겠습니다. 충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8번 녹화하는데 후차권에 1번, 3번, 4번, 6번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입니다. 8마리 RPD에 출전했고요. 우위를 드러났죠. 뭐가 있겠습니까? 2번, 3번 한 방으로 끝났지. 길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 위너스 글로리는 뭐 김동수 기수를 오늘 만나봤는데 지난번에 부진이 솔직히 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조교도 뭐 여러 가지 길게 얘기했는데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준비했고 또 위너스 글로리가 지금까지 뛰어온 과정을 보면 성강에도 솔직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위너스 글로리의 능력은 아직까지는 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질병이라든가 뭐 폐출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한 번의 실수는 또 용납해 줄 수 있잖아. 그냥 뛰기 싫은 다 붙지 뭐 위너스 글로리가. 그래서 한번 위너스 글로리는 뭐 충막감이라 할 수 있겠고 성강에는 뭐 단독 선행이에요. 이게 뭐 배당이 한 1.7배, 1.8배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다. 위너스 글로리가 지난번에 부진했으니까 2배가 나갈 수 있는데 2번, 3번 막건이 좀 더 유력해 보이고요. 나머지 뭐 3복이지 뭐 3번 딕시 플로인, 뭐 7번 그랜드 푸니스 이 두 마리 앞이 3번 막건은 그래도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8번 카티포아니는 좀 그렇고 큰 이변은 안 나올 것 같아요. 2번, 3번 2번, 3번 주력하고 4번, 7번 쪽에 3복 막건 정도. 자, 한 달은 승부처입니다. 경주의 1400 마지막 승부처고요. 9마리 앞에서 출전했는데 이럴 때 멘트 하나 나가야지. 경주리 1300m 제5경주 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경주입니다. 한마 라이징 퓨처의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축이다. 뭐 금태풍이 많이 좋아졌네요. 5배당 수가 있습니다. 4번 놓고 2번 10번. 라이징 퓨처 반동선도 2위는 9번마 금태풍. 경주거리 1200m 제7경주 출발대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네, 저그러면 7경주입니다. 5번 호드가랑 상태 좋아요. 통막감이고요. 3번 퍼쿠즈의 상태가 의외로 좋네요.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5번을 놓고 8번과 4등급 10번. 경주였던 제7경주 5번 후리바라
경주리 1400m 제11경주 시작합니다. 서울경마자 11경주입니다. 1번마 베어킨 트로피. 부담량 52kg의 1번 게이트. 또 문상현 등자를 얹었기 때문에 이코마 스트롱로드는 마피 상태는 부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1번 놓고 3번, 6번. 스트롱로드 1번마 베어킨 트로피. 자,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승부처였던 일요일 경마 11경주에서 문세영과 베어킨 팀. 뭐였죠? 내가 일단 뒤돌아서면 까먹는다고 1번. 베어킨 트로피였나? 아이씨, 뭐였지? 죄송합니다. 이거하고 스트롱로드 6번 마피 송해철 기수를 적중에 성공하면서 물론 방어를 했습니다. 주력을 못 때렸죠. 좀 아쉬움이 있는데 33.6배 배당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또다시 마지막 경주가 승부처입니다. 제가 좀 요즘 승부처를 마지막 경주 잡아서 짭짤한 배당을 많이 맞춰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저배당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중배당 이상의 배당이 나올 소지가 있고요. 중배당 이상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실리는 마필들에게 과연 이 마필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인기가 실리는 어떤 한 마필의 컨디션 자체가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주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대로만 그림이 그려지고 전개가 풀어진다면은 충분히 그 인기권 마필이 풀어지고 중배당에 나와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의 신화 다시 한번 이어가 볼 테니까 이번 1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부산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산경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부터 우리가 화끈하게 한번 붙어봐야 됩니다. 자, 부산경마 1경주 한 달의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는 1600m 국내상 5등급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지만 자, 능력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빤히 보여요. 하지만 딱 부러지게 선정하기에는 너무나 좀 어려운 그런 경주가 아닐까 해서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이 정도인데 이렇게 안 팔려? 이렇게 하는 마필이 있어서 한데 노림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배당 한번 노리고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능력들이 약간은 좀 드러나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의 차이보다는 현재의 수준의 차이 그리고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능력의 차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수의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개의 패턴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편성으로 짜여져 있고 이것저것 많이 팔려요. 팔리는 것에 비해서 전부 다 메리트는 없다. 노릴 수 있는 마필은 딱 한 3마리 정도밖에 없다. 이런 한번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의외로 배당도 짭짤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만 있다면 한 달간 피를 받아서 더욱더 신나고 활기차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경마의 한대원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11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죠. 지난번에 잘 때려 먹었던 쾌속 볼트가 보이네요. 자, 이 경주가 혼합 4등급의 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인데 1400m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 5번, 6번, 10번 이런 마필들이죠. 그 안에서 쾌속 볼트를 왜 얘기를 하느냐? 이 쾌속 볼트라는 마필은 장구점검 소홀로 인해서 3, 4코너에서 이제 왼쪽 고피가 풀려서 벌금을 200만 원 맞았던 마필이죠. 그날 경주가 9월 4일 경주였었고요. 그 다음 경주도 10월 2일 경주, 그다음에 오동욱 경주에서 역시나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아쉽게 우승을 놓쳤던 마필입니다. 자, 만약 3.5kg의 감량,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의 경주. 하지만 혼합군의 능력마가 없는 경주에 경주거리 1400 첫 도전이다. 어느 누가 이 마필을 충분히 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편성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올 수 있다. 쾌속 볼트가 팔리는 마권에 비해서 팔리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이 아닌가. 쾌속 볼트의 선전을 기대하고 충분히 선전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장군의 후예가 문제죠. 이 공백기 이후에 연승을 거듭을 하다가 지난번에 1침을 당했는데 좀 질병이 있어요. 고체호증도 있고 경정맥염도 있고 10월달엔 요배통도 있고 그냥 많이 아픈 거지 쉽게 얘기해서. 잔병이 많이 있는 마필인데 최근 경기 시에 3.5kg의 감량 1400m를 선행으로 입순할 수 있느냐 그것만 평가해 볼 것 같은데 안 될 건 없겠지만 혼합군 경주 출산은 국산마가 만만하니까 출전했겠지만 공백기가 있는 만큼 약간의 과신하기에는 좀 찝찝한 면도 없잖아요. 있죠. 무시는 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응립여수도 지난번에 발주 늑발하면서 고전하긴 했지만 최근 걸음이 살아난 마필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필들이 기복을 보인다고 해서 그 사연을 모르면 막건 못 사죠. 응립여수가 끝걸음 한 발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고 8번마 신유는 정말 뭐가 안 풀리네.
계속 지금 이 마필은 뭔가가 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또 미끄러지면서 나왔고요. 조창욱에서 송경영 기수로 당일날 기수가 또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외산 마필인데 안 될 것 같진 않은데 이번까지 편성이 좀 무시하지 않겠고요. 실론 백두영웅이 외곽으로 밀렸는데 뭐 1600m까지 선전했던 마필인데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는 좀 쓰레기 같죠. 근데 걸음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충막감으로 실론 백두영웅을 놓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던 경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은 뭐 크게 들어오는 마필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5번 캐석볼트를 놓고 뭐 6번만 장군의 후에 7번 응림여수, 7번 백두영웅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을 낼 생각이고 8번 신유가 좀 고배당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뭐 어차피 주력 마권은 한 방으로 뭐 내가 추천하는 마필이 제가 추천하는 마필은 국산 마필이다 보니까 또 찝찝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외산마가 능력마가 없어. 뭐 이런 경주 편성도 짜여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외산마 능력 없을 때는 국산마 봐야 되죠. 좀 국산마와 외산마의 부산에서는 그 비율이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국산마가 어디 있어요. 다 외국에 갖고 온 마필들 우리나라에 태어났다 해도 국산마지. 다 외산마지 뭐. 그렇게 보면 참 그래요. 그죠? 외국에 사오면은 외산마. 우리나라에 태어나면 국산마. 국산마가 어디 있어 우리가. 다 뭐 다 개종한 것입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로 1200m 국내 4등급 경주고요. 11마리 아필들이 출조를 했습니다. 뭐를 놓고 할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약간 찝찝한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떠한 마필도 솔직히 장담은 못하죠. 근데 이 발주가 빠른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10번마 부경돌풍이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발주가 상당히 빠르죠. 선두권을 끌고 얼마만큼 견뎌낼 수 있느냐가 문제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필의 기본적인 걸음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사실 뭐 사고마 신세계 신화 이 마필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데 마방을 이적한 이후에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내고 있지만 발주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 뛸까? 걸음은 분명히 살아났는데 그래서 4번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승급전을 맞이한 이번마 최강 어드벤처, 뭐 선행을 나선다면 띄워주는 마필이지만 선행을 아직 못하는 이번 경주가 과연 어떤 검정 물대가 될까? 뭐 따라가는 전기에서 충분히 경륜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죠. 발주가 빠른 마필 원마 캐피탈 강자라든가 뭐 7번 에이스 골로리도 뭐 정도현 기수만 아니라면 뭐 우승까지도 한번 내려올 만한 마필인데 왜 정도현 기수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 경주 인기 1위 마필이죠. 편성으로는 안 될 거 없습니다. 팬텀 블레이드도 지난번에 아쉬운 걸음. 결국은 걸음으로 지긴 했지만은 끈끈한 걸음을 좀 남겼습니다. 실은 인피언드 마리는 맛이 간 것 같고. 최근 1400과 1400 뛰는 거 보면은 맛이 안 가면 이렇게 못 뛰지 말이. 신기하네.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요, 3번 신세계 신화를 좀 가장 한번 늘어보고 싶고요. 7번만 에이스 골로리라든가, 10번만 부영 돌풍. 뭐 2번만 최강 어드벤처, 7번만 에이스, 뭐 8번만 팬텀 블레이드. 그러니까 4번을 놓고 2번, 7번, 8번, 10번 뭐 이 정도 안에서 결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4번 놓고 2번, 7번, 8번, 10번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한 달에 승부처고요. 12마리 아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경주거리 1000m 레처럼파크 부산 경남 제5경주 힘차게 부산경마 제5경주 선정을 했습니다. 1번 맞춤형 1번 개표 들어온 만큼 지난번 경주 때 아쉬움을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보름달은 감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학생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1번 놓고 3번 그 뒤를 3번 대보름달 경주거리 1200m 레처럼파크 부산 경남 제2경주입니다. 네, 부산경마 제2경주입니다. 3번마 더비 에이스도 현재 취임에 상당히 좋은 것 같은 만큼 무시는 못하겠습니다. 5번마 기막힌 기수가 충막가입니다. 말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해볼만 하고요. 5번을 놓고 1번, 3번 더비 에이스 가장 앞섰고 그 뒤를 5번 시머 스마트벨러가 데뷔한 이후에 3연승을 달리면서 뭐 굉장한 능력마구나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만약 4kg의 감량이 어떻게 승급전입니다. 뭐 안 될 것 없는 편성이긴 하지만 이 마패를 놓고 도전할 생각이었다면 제가 뭐 승부를 하지는 않았겠죠. 다른 마패들 중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봤고요. 뭐 3마 잔타가르, 5마 골드라인, 7마 스틸더 쇼와이, 8마 터보 에너지 이 4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한 대거는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어리버리 팔리는 마필들, 뭐 2번마 라이징 캡틴이라든가 3번 유성 타이거 뭐 이런 마필들은 특히나 유성 타이거는 제가
금요일 경마도 말씀드렸는데 후드 편마비가 있었던 마필 중에 하나죠, 이게. 잘 나가다가 후드 편마비가 오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최근 못 뛰고 있어요. 실무 월드킨도 경연형이 있다고 보지만 약간 좀 느린 듯한 추입 타이밍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3번, 5번, 7번, 8번 이 네 마리의 아필들 중에서 총괄 선정을 할 생각이고 시험과 스마트별을 잘라내고도 공략을 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상태를 본다면 어느 윤곽이 쉽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 한달의 부산경마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큰 이경만 없다면 적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경마 두 번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뭐 타이틀이 있는 뭐 대상경주긴 한데 상금도 적으니까 의미 없고요. 이 선행마들의 문제죠. 천사행 메타를 처음 뛰는 2번마 해야라든가 1번마 블루시에라 10번마 그레이스 이런 나피들이 순발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KT의 조건을 보면 1번마 블루시에라가 상당히 좋죠. 선행만 나서면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는 마필이고 약간의 악벽도 있었던 마필이지만 그 악벽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만 해야도 지난번에 외곽 게이트에서 밀고 나갈 때의 순발력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어차피 10번만 그레이트송은 밀려있기 때문에 선행보다는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1번과 2번의 선행 싸움이 아주 볼만한데 저는 1번과 그 블루시에라가 조금 더 밀리는 전력이 아닐까 순발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이번 해야가 경주거리가 1400을 처음 도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두 마리의 이 선두권의 아필들보다는 좀 따라가서도 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10번마 그레이트 송이 좀 더 낫지 않느냐. 10번마 그레이트 송을 좀 충격감을 놓고 싶고요. 후차권은 뭐 1번, 2번 버릴 수 없겠죠. 그리고 3번 영웅볼트도 매번 꾸준하게 올라오는 마필이고요. 실무와 강자본색은 지난번 경주 때 최근 두 번 잘 뛰고 이제 승급을 했었는데 뭐 마필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이게 발주기 안에서 자꾸 이제 흥분을 하죠. 그래서 발주기 안에서 자꾸 말을 동동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늦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지난번에 잘 뛰었던 6번마 팜파스팜도 선행이라는 변수에서는 좀 밀려있기 때문에 뭐 취입이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김호수 기수의 기운이라 한다면 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8번마 행운 만남이 이변을 낸다면 이번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5경주는요 10번마 그레이트 송을 놓고 1번, 2번, 3번 중에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 생각입니다. 10번 놓고 공략해 보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한 1등급 경주죠. 재밌죠? 액면상으로 보면 재밌는데 벌마의 꿈이 나와 있으니까 뭐 벌마의 꿈의 정도현 기술, 신인 기술을 기용을 시켰어요. 과연 페이스 조절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가 이 경주를 풀어나가는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정도현 기술의 7번 벌마의 꿈이 뭐 쉽게 우승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 경주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안말 1번마 슈프림 매직과 이 8번마 다이나믹 대시 다이나믹 대시도 솔직히 과중량 때문에 모였던 마필이지 이제 중량에서 완전히 해결됐죠. 마이너스 5.5kg의 최은경 기수 이 두 마필 다 코리안컵에 출전을 했던 마필들입니다. 물론 벌마의 꿈도 출전을 했었고요. 상대적인 강자팀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날 코리안컵 경주, 스프린터 경주였던 1번마 슈프림 매직은 직선에서 올라오는 거름이 상당히 짧은 거림에도 불구하고 좋았었죠. 그래서 충막감으로는 뭐 7번을 놓고 하는 것도 문제가 없겠지만 1번을 놓고 안말이긴 하더라도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1번, 7번, 8번은 뭐 어차피 인기권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2번마 동방대로도 쉽게 밀릴 만한 전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올라오는 거름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문제는 이제 기승자가 바뀌다 보니까 호흡 부분에 있어서 동방대로가 발주가 빠른 마필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조금 더 가담을 시킬 수 있느냐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는 최근 안말 경주에서 보면은 맛이 간 것 같고 1번 놓고 하고 싶어요. 사실 1번에 늦추입을 한다 하더라도 벌마의 꿈의 정도현 기수가 페이스 판단 얼마만큼 해주냐가 또 관건이기 때문에 1번을 놓고 뭐 7번, 8번이 우선순위고 1번 놓고 2번, 7번, 8번 이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솔직히 현장에서 주로만 좀 무거워준다면 승부까지도 한번 고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넣고 2번, 7번, 8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6경주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능력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부산경마 보고 깜짝 놀랐을 거야. 옷이 바뀌어갖고. 저 새끼는 무슨 홍길동이야? 옷을 한 번 갈아입게? 수요일날 찍어놓은 거야,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부산경마 출마표가 뜨기 때문에 미리 찍어놓습니다. 나도 힘들어. 지금 거의 뭐 12시야, 시간이. 한 2시간을 이렇게 개 떠들다가 생각해봐봐. 얼마나 힘들겠어. 죄송하고요. 옷 갈아입고 잠깐 거 아니잖아. 내용만 좋으면 되지. 자, 일요일 경마 한 달에 승부처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4, 6, 8열 이렇게 4개의 승부처 선정을 해봤고요. 부상경마는 1경주와 4경주 승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비 소식이 있어요. 주말에 뭐 요즘 하도 일기예보가 많이 틀리고 텔레비가 켰다 하면은 우리 박근혜 언니 최순실 언니 얘기밖에 안 나와서 좀 깝깝하긴 한데 텔레비 끄시고 경마장으로 나가십시오. 저하고 놉시다. 한대건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보십시오.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자 좀 일찍 신청해. 힘들어 죽겠어. 늦게 신청하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녹음해야 되지, 일해야 되지, 말 봐야 되지. 빨리빨리 신청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대건이었습니다.